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A, B, C, 아이코 요상한 기호까지 원소가 좀 몇 개 돼 있죠? 원소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오른수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소 3개, 원소 4개가 돼 있죠?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요것에 요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원소가 돼 있다 이런 얘기 되니까 요게 좀 맞는 이론이 되겠죠? 맞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이 기호는 또 우연찮게 공집합 기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집합입니까? 물어봐도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 재밌죠? 원소도 되고 집합도 되고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온 거니까 이건 좀 원소 형태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B, C에다가 이렇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집합 표시 이런 형태. 그 다음 역시 이렇게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좀 2번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이 기호,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좀 표시해주는 기호, 기호 사용들을 좀 제대로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습을 진행해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y제곱이 없죠? 이거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2번은 x-1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 처리가 되겠군. 완전 제곱할 때 1 더하기 4 되는데, 빼기 11해서, 이거 음수가 되죠. 이것도 좀 안 되겠군요. 그 다음 3번은, 아이고, 빼기 y제곱입니까? 이건 뭐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x-1의 제곱, y-2의 제곱, 완전 제곱할 때 1, 4 생겼고 또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이것도 좀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럼 정답은 좀 5번이 됩니까? 5번 때 좀 확인해 봐야 되죠. x-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필요한 4하고 16 있었고요. 10은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17일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양수가 된다는 사실이죠. 반지름 자체에 되니까 알겠습니다. r 제곱되는 부분들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5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원방정식에 이렇게 좀 일반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표준형 형태로 좀 정리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반드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들 점검하는 차원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는 원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원수 그려지는데 짠짠 지름이 양끝이면 뭐 중점을 좀 먼저 구하면 되겠죠. 중점을 딱 구하게 되면 8에다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죠? 그러면 좌표 하나 또 잡아서요 2,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거리를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차가 이제 2니까 2제곱해서 4가 되겠고 y 차이는 4에서 제곱해서 16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심 좌표 잡아서 x-4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20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면 몇 번이 답인가요? 3번이 좀 답입니까?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방정식 바르게 풀 수 있는지 점검해가는 이론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가요? 10 이하의 자연수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표시를 좀 잘 해보면 되겠죠. A집합, B집합 해서 표시해가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A의 집합, 교집합 B, B에만 있는 부분들의 1, 3, 6 표시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교집합 부분에는 4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좀 표시해가야 되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그럼 바깥쪽에 그러면 2하고 7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뭐 전체 집합 이렇게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나머지 원소들 1, 2, 3, 4, 5가 없죠? 5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이제 8이 없고 9하고 10도 없는데요? 9와 10 이렇게 좀 표시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H 집합 B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원소는 좀 몇 개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주어진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 정확하게 딱딱 표시하게 되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또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항상 뭐 수식에서만 풀어가는 거니까 풀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니까요.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 접선은 이제 Y, X 절편 이제 B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을 좀 쑥 그리고요. 0,6면 위쪽이죠. 좌표에서 이렇게 만나는 점들 알겠습니다. 양쪽에 좀 똑같이 생기니까 뭐 한쪽만 잘 구해도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 절편 형태로 좀 되어 있으니까 M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또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mx-y 플러스 6은 이꼴 주로 놓고요. 중심 좌표를 0,0에서부터 거리가 좀 접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거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루트 12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처리되겠고요. 6 이렇게 처리되겠고 루트 12 루트 12는 이제 2루트 3 처리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뭐 m제곱 플러스 1은 결과가 3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m값은 m값이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죠. 루트 2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직선식 좀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x 플러스 6 이런 부분도 하나 기울기 양인 부분 좀 열심히 구해서요. x절편이면은 요 y에다 0 쓰면 되니까 루트 2x는 이꼴 6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가요? 3 루트 2가 되는 건가요? 3 루트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넓이를 뭐 곧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3 루트에다가 2배 해주면 되죠. BC 이렇게 양쪽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 자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저 Y 절편 자체가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약분해서 3 나왔으니까 3, 6, 18 루트 2 해서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가능했죠? 뭐 일단은 뭐 직선 방식 구해갈 때 뭐 이때 좀 주어진 좌표 자체가 0,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좀 뭐 간단하게 이제 Y 절편 형태에서 직선 표시해주면 되겠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역시 점과 직선과의 관계 요 아이디를 쓰겠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좀 적용해서 n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좀 넓이 구해가는 절차로 연결시켜서 풀이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론들이 좀 살짝 좀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게 뭐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P이면 not Q가 좀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정의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정의 자체를 좀 살펴보면 P면 Q 이런 부분이 참이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집합, Q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P집합이 Q집합이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은 P집합이 not Q 그러니까 이제 Q의 여집합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 뭐 범위 되어 있으니까 수식선에다 표시해 가면 되겠죠. 뭐 1하고 8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 아이코 반대 부분들이니까 크다에 작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A-E 구멍이 좀 이렇게 좀 색칠해 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B 크다에 작다, 작다에 크다가 되죠. B-3 이렇게 처리해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형태로 표시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범위 표시 이렇게 좀 가면 되죠. 그럼 이제 B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A의 최소값 10보다 크거나 최소값은 10이 되겠고 B의 최대값 당연히 4가 되겠죠. 또 열심히 또 둘을 좀 합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계산해서 문제의 점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이쿠. B 플러스 3이군요. 아이쿠, B 플러스 3. 그럼 이제, 아이쿠,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마이너스 2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14라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정답 8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제가 좀 숫자를 좀 잘못 옮겨줬습니다. 여기 B 플러스 3 되는데, B 플러스 3 제대로 옮겨줘야 되는데.
됐죠? 이항시켜서 처리, 문제없이 좀 처리해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 이론 봤을 때 다시 한번요. P면 Q이다 이렇게 좀 참여될 때는 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 정의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가 좀 참여된다는 얘기는 P집합이 Q의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 벤 다이그램에 맞게 수직선상에서 이제 범위 표시해서 풀어갈 수 있는 준비해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풀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명제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P면 Q가 참일 조건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겠고 교집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A가 좀 인수분해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x-6, x 플러스 2,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해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실수 전체가 되니까 빈 곳을 좀 채워야 되겠고 교집합이 이제 6과 8 사이다 라는 얘기. 아이고 여기 왜 또 2를 표시했죠? 6과 8 사이다 라는 부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8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교집합이 생기게 만들면 되겠고요. 합집합에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교집합 부분 생기고 전체는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고 되셨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0이라고 좀 처리해볼까요? 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8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a 처리되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실제로 곱하게 하면 마이너스 16 이 부분이 b입니다. 라고 해서 a값, b값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a-b 마이너스에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1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일단 a값 범위 자체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 갈 수 있는 부분도 나오니까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특히 이제 교집합 생기는 부분을 좀 저렇게 잘 표시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하고 8 이 부분들이 이 B집합에서 부등식에서 나온 범위다. 근데 뭐 이제 근 자체로 X축을 만나는 점을 좀 아는 거니까 2차 방정식 이론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효율적인 접근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p가 조건 q이기 한 이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물어본 거죠. p이면 q가 참일 때 지금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뭐 그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 이런 형태에서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어가 좀 크냐 작냐, 주어가 p냐 주어가 q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 조건이 위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확실하게 이제 포함 관계가 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같아져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P 집합이 필요 조건이니까 좀 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기억은 A하고 B, 어이구 여기 뭐 인수분해하면 이제 값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Q 집합이 더 큽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니은은 x 플러스 3이 2가 되기도 하고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에서 답이 두 개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P집합이 더 큰 거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뭐 필요 조건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어이쿠 마이너스 1하고 1 하니까 이거 좀 두 집합이 좀 같은 집합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리을이 좀 애매한데 리을은 이렇게 좀 수직선을 좀 표시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A, B 이렇게 됐을 때 뭐 곱하기 해서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 표시했네. 이거 양수 부분인데 이렇게 A가 음수, B가 양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 B가 음수인 부분들 A 음수, B 양수 이렇게 부호가 좀 다른 그러니까 사분면으로 따지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Q집합을 표시를 하게 된다면 뭐 0보다 작다 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는이니까 좀 합집합이 되겠죠. B값도 0보다 작다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분면 이런 형태. 그럼 합쳐서 2, 3, 4분면 되고 요건 2, 4분면 이렇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쪽에 이제 Q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P 집합이 더 커야 되는 부분들은 니은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좀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 특히 이제 리을 같은 부분들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간 거죠. 영역 표시를 해서 두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 이렇게 알아보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원하고 직선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문제를 물어본 거죠. 이때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뭐 이렇게 원이 있고 이제 직선이 있는데 뭐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게 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반지름이 되면 접하는 거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좀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죠. 루트 14 처리가 되겠고,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은 뒤에 부분하고 계산해서 3이 되겠고, y에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지름 루트 5에서 루트 5보다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작다,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죠. 절대값은요, 부호를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서, 뭐 곱하기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게 되면,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을 좀 이렇게 이항시켜서 더하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정수의 개수를 좀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8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빼면 이제 10개에다가 양쪽 다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기를 해서 11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풀이 접근법이죠.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분모는 이게 좀 이렇게 되시면 이거 그냥 곱하기 해서 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분자는 전개하면 AB 제곱에다가 9, 10AB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제 실제 나누게 해주면 AB 이런 부분 하나 나오겠고, 가운데 부분은 10 처리가 되고 맨 마지막 부분들은 AB 분의 9 이런 모양으로 해서 식 모양을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B가 양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역수 모양 형태, 뭐 최소값, 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힌트가 된 거죠. 산술기압 평균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 부분 산술기압 평균을 하게 되면 둘 열심히 곱하기 할 때 9가 되겠고요. 뒤에 이제 10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 앞부분 이제 6으로 풀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값은 1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식을 뭐 각각 나누기 해서 전개해가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저 분모를 이렇게 곱하기 해서 보게 되면 큼직큼직한 이런 모양에서 역수 모양 형태가 보이니까 지금 풀이한 방법이 그냥 그럭저럭 또 효율적인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A반 전체 학생 24명은 친구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를 사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빵을 그냥 A라고 할까요? A를 사자고 하는 학생은 13명이 되겠고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B라고 할까요? B를 사자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다? 15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A반 학생 중에서 A 하나만 선택한 학생의 수의 최대값, 최소값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뭐 간단한 수식 형태가 뿐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에서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해가는 부분이 중요하죠. 큰 집합 15명 돼 있고 작은 집합 A가 13명 돼 있는 이런 형태라면, 이게 좀 쑥 포함되는 거라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때가 이제 바로 뭐 하나만 선택한 학생이 가장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A 합 B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개수가 이제 전체가 지금 24명이라고 했으니까 24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꽉 차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꽉 차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집합이 좀 생겨나겠죠. 자, 이때는 좀 생각을 해보면요. 13 더하기 25 빼기 x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제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8이니까 교집합이 4가 되는 거거든요.
4 부분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 A 집합할 때 A 집합이 13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9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처리 되어 있고 또 B 집합 부분들은 또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에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뭐 이런 대로 좀 처리해서 이렇게 좀 교집 이쪽에 혼자 있는 부분들 하나만 좀 선택한 부분들이 최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이게 M이 아니라 최소값이 B인가요? B 값은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럼 이제 A 값은 이쪽이 되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교집합 개수가 4가 나오면 전체 24에서 4를 좀 빼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더 살펴드렸습니다. 20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차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20에서 2를 좀 뺐으니까 정답은 뭐 1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지금 주어진 이 집합이 뭐 2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좀 이제 가볍게 좀 풀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주어진 부분들이 이게 지금 집합의 벤 다이그램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상황을 좀 이것저것 좀 생각해가지고 언제 되는지 이렇게 좀 살펴서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요 벤 다이그램 부분 형태들 좀 기억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fx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하, 화려한 변신을 했는데요. 옳은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fxy는 0 이런 부분들에서 뭐 최종적으로 쭉 가려면요. 일단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서 원점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원점 대칭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점 대칭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주어진 부분에 이제 1-x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뭐 이건 이제 x축으로 또 1만큼 또 평이동을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뭔가요? 마이너스에 y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개념이 드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y축으로는 좀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좀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모양 자체가 좀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원점 대칭한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좀 1,1이니까 좀 여기가 좀 마이너스 1,1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서 또 x축으로 1만큼 해서 이쪽으로 1만큼 이동하게 있고 또 y축으로 또 마이너스 1만큼 낮아지게 되면 여기 꺾어지는 부분들이 원점에 해당하는 거죠. 원점의 부분에서 이제 꺾어져야 되겠고 그래프 모양을 유지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함수 표현 나타내 주는 식이 이제 어떤 과정을 좀 거쳤는지 좀 살펴가는 건데 먼저 이렇게 부호 변화에서 대칭 이동하는 부분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 조사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다라는 사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차함수로 좀 옮기는 평행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차함수는 뭐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됐을 때 평행 이동에서 옮겨지게 되면 이제 꼭 시점 좌표만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죠. 이렇게 좀 이동됐습니다 라고 처리해주게 되면 뭐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차함수 평행 이동의 키포인트는 꼭 시점 조사다 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쪽 식의 꼭지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꼭지점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두 부분을 좀 살펴가게 되면 2가 되겠고 주어진 식을 2를 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꼭지점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꼭지점이 아이고 여기 좀 정리해줬군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해서 꼭지점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x축으로 2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숫자를 보게 되면 일단 4를 더하기 하고 빼기 a를 해서 a를 좀 없애줘야 되겠죠. 이러한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좀 알아내는데요. 이런 평행이동에서 이제 직선이 또 직선을 공격한다니까 직선을 좀 평행이동을 좀 하면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x 플러스 3에서 써가면 되겠고 마이너스 y에 가로 열고 이렇게 평이동이라면 빼기 4 더하기 a에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2까지 좀 써가면 되겠죠. 정리 2x 마이너스 y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6도 있고 4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아이고 긴데요. 근데 이 상수상 파트 부분들이 나중에 평이동식을 보게 되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결과가 a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 a 이항시켜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내용. 이 참수 평행이동이다 라고 되게 되면 이제 꼭지점 이렇게 좀 조사한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꼭지점 좌표를 이렇게 좀 열심히 조사해서 어떤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뭐 A 집합은 짝수니까 뭐 2, 4, 6 이렇게 되는 거겠고, B 집합은 소수, 소수니까 뭐 2, 3,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두 부분 집합도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X하고 A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원수를 좀 X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B하고 이제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런 원수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X의 개수를 구해야 될라 이런 얘기인데, X 집합에는 지금 이제 철저하게 B 부분에 있는 2, 3, 5는 좀 있으면 안 되고요. 2, 3, 5 이런 숫자는 이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2는 좀 A 집합이 되는데, 그럼 좀 4, 6이죠. 4하고 6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반드시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원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2, 3, 4, 5, 6, 아이고 1도 있는 거군요. 1을 또 이제 자유스럽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1 가지고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2의 1제곱, 그래서 이 부분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6 가지고는 교집합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니까 뭐 4만 포함시켰을 때, 6만 포함시켰을 때, 4, 6 포함시켰을 때,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4, 6 가지고 이제 공집합 만들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는 X집합은 이제 6종류의 집합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숫자들 가지고 이런 제 이렇게 좀 완전 자유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해서 2의 1제곱 해서 처리해주는 부분들 해주면 되겠고, 뭐 4, 6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고려해서 풀어가는 내용 됐습니까? 규칙 자체가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조건 PQR이 세 명제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제 Q이면 R이다가 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Q라는 진리집합하고 R이라는 진리집합했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는 R이라는 진리집합이 더 크다 이런 뜻이 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여기 참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P이면 R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다시 P라는 부분들도 R이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포함하게 좀 알아가면 되겠죠. 다음 대우는 참이다라는 얘기는 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이 들어간다.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얘기는 뭐 Q집합이 좀 바뀌어 있으니까요. P집합하고 Q집합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또 결론을 좀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PQR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좀 잡혀져 있는 거죠. 뭐 둘을 조금 더 이게 결합시켜서 그림 그릴까요? 이거 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각각 좀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P하고 R하고 관계, 요 부분 벤 다이그램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이제 P 부분들은 R에 이제 쏙 포함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다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하고 R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P하고 R의 여집합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살피기 힘들면 좀 대우 형태를 통해서 R은 뭐 Q이기 위한 이런 형태로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하고 Q 관계니까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이 정보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R이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하고 좀 해석이 좀 살짝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대우를 통해서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해석해 가는 거니까 대우 모양 나온 이 부분들 대우를 좀 참고로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P의 여집합하고 Q 이렇게 되는데 P의 여집합 부분들이 그럼 더 크겠죠? 그때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뭐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냥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져 있는 말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가나다 정보에서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형태로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더 살펴놓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무엇을 질문하든지 간에 그 벤 다이그램 봐가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알아간다는 사실 확실하게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직선 y는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대칭 이동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돼야 된다고요? 그런 방법은 좀 있죠. 뭘까요? 지금 y는 = x에 대해 대칭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중심이 이제 이곳에 있게 되면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와서 자기 자신 원인으로 그대로 만들어지겠죠. 중심 좌표가 y는 = x에 있다. 즉 a, a가 중심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직선과 접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r 이렇게 되겠고, 그런 원은 또 두 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좀 살펴볼까요? 한번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죠. 3제곱, 4제곱, 5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a를 대입하면 7a-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1 이렇게 좀 모양해서 절대값 이렇게 씌워서 결과가 r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a-1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7분의 5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5를 곱하기 7 나누겠으니까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1 더하기 7 5 루트 r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a 1 마이너스 7분의 5 루트, 아유 자꾸 루트가 쓰죠. 그냥 이렇게 되어보이는데 왜 지금 참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런 이거 뭐 차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2배의 7분의 5r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x좌표에 제곱하고 y좌표니까 루트 이렇게 씌워가면 이제 길이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얼마로 나와 있느냐, 10루트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 구하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좀 돼 있을 때 이렇게 좀니까 여기가 a1, a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a1 빼기 a2의 제곱에 똑같은 부분이니까 2배에서 루트 이렇게 씌워가는 이런 모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 구하고 루트 이렇게 씌워가는 부분들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루트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10루트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r 값은 7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r 값을 구해달라 7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아이디어 조금은 좀 알아야 되겠고, 뭐 기본 틀 좀 담겨 있고 그런 내용이네요. 가장 먼저 대칭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원이다. 이 부분들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좌표,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r이다라고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갑니다. 여전히 중요한 프레이 원리를 작용해가는 그런 내용. 이런 두 가지 유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 부분들, 자기 자신 되는 부분들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잘 체킹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합니다. x축을 y는 이꼴 m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좀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l과 직선이 또 만나는 교점은 p라고 하는데 p까지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와, 요 상황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온 직선 요 부분들은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고 y절편이 양수되는 거니까 대략 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중에 대칭 이동한 l하고 만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때 이제 P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L이 돼가지고 교점이 생길 때 최소가 되려면 이게 좀 직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에 원래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y는 3분의 4x 플러스 뭐 이렇게 3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는데요. 뭐 일단은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L이라는 직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좀 구해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문제에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L을 구해놨는데요. 우리가 좀 구해야 될 mx라는 부분들 기울기가 음이니까 y는 이꼴 mx 이렇게 처리돼서 대칭한다 이런 얘기죠. 대칭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각이 이렇게 같아져 가는 거니까 거리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여기를 x, y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x, y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직선식을 또 이쁘게 좀 써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3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요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x축하고 이 거리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5분의 3x 플러스 4y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뭐 여기 y축까지 거리를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y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주고 있고, 3x 플러스 4y의 절대값은 이제 5y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뭐 3x 플러스 4y는 이꼴 마이너스 5y 한번, 3x 플러스 4y는 5y 한번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갔을 때 뭐 이 부분들은 이제 9y는 이꼴 마이너스 3x 처리돼서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된 이 부분들이 이게 좀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은 처리해주면 y는 이꼴 3x 이렇게 처리되는데 기울기가 양되죠. 문제에서 이제 기울기가 음입니다 라고 음수 m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문제 주어진 좀 상황이해 자체가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결의가 이제 최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 L하고 만나는 점인데 그 부분 최소가 되겠다. 설명드린 대로 직선 쭉 그리고 L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점이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L의 기울기를 이렇게 좀 구해서 L 방정식을 좀 얻어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문제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내용이니까요. 요 좀 내용 살펴가는 과정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 PQ가 각각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서 온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이라고 했으니까요. 주어진 식의 이제 부정을 좀 구하게 되면요. 부정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애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P이다는 이제 나P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참이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이 참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와, 그러니까 좀 디귿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모든 x에 대해서 나P이다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나P 자체가 뭐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P는 뭐 공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은 뭐 당연히 그럼 안 되겠고 P의 여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 개념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또 당연히 성립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든 x에 대하여 P 그리고 Q이다. 아이고, 이건 교집합을 구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P가 이제 공집합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이쿠, 그러면 이제 결과 자체가 이제 공집합이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 참이 되느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정답은 뭐 니은 니귿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와, 그럼 문제풀이는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결국 이걸 좀 부정을 구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참이 된다. 즉 P의 여집합 부분들,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나P 이렇게 됐으니까 P의 여집합 부분들이 전체 집합이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요 개념 부분들이 좀 정립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좀 해결돼 가는 건데, 와, 요 부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뭐 그냥 뭐 문장에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되면 포함 관계가 좀 명확치 않아서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거짓일 때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참이 된다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해가면서, 특히 이제 어떤 애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x가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도로에 길이가 3, 4 떨어진 지점에 A 회사가 있고 3, 4km 떨어진 지점 알겠습니다. 뭐 좌표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제 3,4 이렇게 되는 이런 점에 이제 A가 있는 거죠. 루트 14km 떨어진 지점에 공장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3km면은 이게 지금 대각선 길이 형태로 이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요 뭐 세로 길이 형태는 좀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4에다가 9에다가 1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B점 좌표 자체가 그럼 이제 0,2다 라고 해서 B점 좌표를 또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두 공장 B, C를 거쳐서 다시 A로 되돌아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공장을 좀 세웠습니다. C 공장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B, C 길이하고 그 다음에는 C, A 길이 요 부분들이 뭐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A, B 길이 자체는 이제 뭐 루트 13으로 여기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두 길이 합이 이제 최소가 되게 공장을 좀 세웠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B, C 공장 사이의 거리를 구해 갈라 이런 얘기 되는데 뭐 거리 합 최소가 됐으니까요. 그럼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 가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 대칭 이동할까요? 그럼 A점은 그냥 대칭 이동할까요? A 프라임 좌표를 만들게 되면 X 좌표는 그냥 3에다가 Y 좌표 마이너스 4 돼서 좌표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두 거리 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 B, C 사이의 거리를 좀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C점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닮음에 의해서 또 처리도 되는데 그냥 닮음으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그래도 뭐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닮음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때는 이제 여기 세로 길이가 이제 2가 되겠고 이때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죠? x 길이는 이곳이 뭐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는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6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대 1이니까 이 좌표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점 좌표가 0,1입니다. 1,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BC 길이 자체를 구하게 되면
1제곱에다가 2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루트 5에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대칭, 이런 직선의 방식을 좀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대칭 모양을 좀 처리해도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저만이 좀 쓰는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은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죠. 직선의 방식 x가 0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 3, y는 2에서 6까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4까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이 2 이렇게 처리돼서 직선의 방식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x 절편을 좀 찾으면 y 값이 0이니까 2x는 2 이렇게 돼서 x 좌표가 이제 1 이렇게 좀 찾은 거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1,2라는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찾는 이 방법이 또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식을 구해가는 건 당연하고요.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문장짝 읽고 그림 주어져 있으니까요. B점 좌표 자체를 좀 이렇게 좀 현명하게 좀 찾아내는 부분들 첫 번째로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거리 최소 부분들, 문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요소해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론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방법, 직선의 방식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도형의 닮음 이런 성질을 좀 이용하려면 또 이용해도 좋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A, B 주어져 있군요. 처음 A를 지나고 Y는 이꼴 AX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또 C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Y축과 또 만나는 점 D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들 넓이를 또 S1, S2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요. 넓이 B가 또 되어 있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제 풀이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죠. 처음 A를 지나고 Y는 이꼴 AX의 수직인 직선 L의 방정식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수직?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되는 거겠고, 일단 A점 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Y는 AX 그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4 이런 부분들에다가 대입을 좀 해서 좌표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Y좌표, Y 부분에 AX를 대입하니까 A제곱, X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구하면 되겠고요. 1 더하기 A제곱에 X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값을 구하게 되면 양수 부분이죠. 루트 1 더하기 A제곱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오면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기울기 자체는 서로 수직 관계니까요.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X1 되겠고, Y좌표는 Y는 이꼴 2X니까 그냥 2X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에콜레 AX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AX1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니까 A분의 1X 그럼 이제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A분의 A제곱 플러스 1 처리 되겠고, X1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놓은 거죠. 루트 1 더하기 A제곱분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해가면서 직선의 공식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약분됐고, 그럼 A분의 2 루트 1 더하기 A제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복잡한데요. 자, 이걸 좀 열심히 구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C점 좌표 좀 구해가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런 좌표를 좀 구하게 되면요, 당연스럽게 C점 좌표는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이항시켜가는 거니까 2배 루트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좀 줄줄 좀 가볼까요? 자, 일단 S2 넓이가 5AC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S2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S2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C점 좌표 길이가 나왔으니까요. 2배 루트 1 더하기 A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의 A좌표의 높이를 제 Y좌표로 써갈 거니까 주어진 부분에다가 또 A배를 해서 루트 1 더하기 A제곱에다가 분의 2였던가요? 여기다 또 A를 이렇게 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좀 소거되니까 2A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1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각형 DAB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D 이 부분 이제 직각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반원 부분 되니까 아이고, 그런데 그냥 밑변 길이에다가 각각 변 길이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 직각 표시하지 말고요. D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AX 처리된 거니까 A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좌표는 이제 0, 마이너스 되는 거죠. 요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A제곱 처리되겠고,
플러스 2 절대값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S1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4에다가 높이 루트 1 더하기 A 제곱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A 1 더하기 A 제곱 분의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기 결과니까요. S1분의 S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해 처리된 거니까 약분하고 되면서 2분의 그럼 이제 A 루트 1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 결과 루트 5입니다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항시켜서 구하게 되면 루트로 이항시켜서 제곱하면 되죠. A 4제곱 더하기 A 제곱은 4, 5,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제곱은 마이너스는 답이 안 되니까 4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A 값은 얼마? 문제에서 A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A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 좌표 구해서 아유 뭐 좌표 구해지니까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건데, 와 지금 이렇게 지금 X좌표 구해는 식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 그렇지 뭐 대단한 건 없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해야겠고, 그 다음 뭐 삼각형 S1 구해갈 때는 AB 길이 자체가 지름 길이라서 4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높이를 또 역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좀 구해가겠고, 그 높이 써먹어서 또 넓이를 구해가는 절차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 뭐 루트 관련된 산수인데 양변쪽 제곱해가면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좀 까탈스럽게 느껴지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을 좀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려고 여러분들 조금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데 훌륭한 그런 문제들이 존재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